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는 기본 잊지 마세요. 이게 좋은 게 신청만 해도요. 바로 다음 날부터요. 네, 바로요? 네, 그 금융회사에서 비톡촉하는 거 있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집에 찾아오고 그런 추심 활동 그리고 뭐 월급이나 통장 압류하는 강제 집행 이런 게 다 중단됩니다. 와, 그거 정말 숨통 트이겠는데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엄청 도움이 된다고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 주제, 바로 새출발김입니다.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뭐고 또 나에게 해당되는 건지 좀 막막하게 느끼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들어는 봤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데서 나온 공식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새출발김에 대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그리고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분들 다시 일어서시라고 정부에서 만든 중요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거든요. 채무 조정 프로그램. 네, 단순히 뭐 빚 부담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름 그대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게 그 발판을 마련해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아,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름값. 네, 그럼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죠. 우선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기본적으로는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요 기간 동안 사업을 하셨던 분들, 중간에 잠깐 쉬셨거나 폐업하신 경우도 다 포함해서요. 아, 휴폐업 포함해서요? 네, 그런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있잖아요. 주로 사업 관련 대출이 됐죠. 그 빚 상환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제도예요. 부담을 덜어준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상환 기간을 좀 길게 늘려주거나 아니면 금리가 너무 높으면 좀 낮춰주거나 이런 방식이고요. 특히 이제 상황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께는 원금 자체를 일부 깎아주기도 합니다. 원금까지요? 네, 이 모든 걸 한국자산관리공사, 보통 캠코라고 많이 부르죠. 거기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캠코. 그렇군요. 그 사업 운영 기간이 중요하네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그럼 이 기간에 해당되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어떤 도움으로 이어지는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 동안 사업하신 분들 중에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대출 상환이 90일 이상, 그러니까 석 달 이상 연체되신 부실차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곧 좀 위험해질 것 같다.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부실 우려차주.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부실차주, 부실 우려차주. 네. 근데 여기서 참고하실 게 그 최근에 추경안이 발표됐잖아요. 2025년 7월에요. 거기에 이 지원 대상 사업 운영 기간을 2025년 6월까지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아마 9월 중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좀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은 계속 해보셔야 해요. 아, 그렇군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희소식이네요. 그럼 대상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빚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뭐 모든 빚이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모든 빚은 아니고요. 그 사업 운영이랑 직접 관련된 사업자 대출 혹은 사업 목적으로 빌린 일부 가계 신용 대출 같은 거요. 이게 포함되고요. 네. 총 한도는 10억 원이에요. 담보대출은 10억까지, 그리고 무담보 신용대출은 5억까지. 꽤 크네요. 네. 근데 이제 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 살 때 받은 대출, 주택 구입 대출 같은 거요. 아니면 신청하기 바로 직전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 또 부동산 임대업이나 뭐 사행성 업종, 아니면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 직종 관련 대출 같은 건 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기금의 목적 자체가 코로나 같은 걸로 타격 입은 사업 운영 자체를 좀 살리는 데 맞춰져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목적에 맞지 않으면 제외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혜택, 이걸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우선 공통적인 혜택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게 좋은 게 신청만 해도요. 바로 다음 날부터요. 네, 바로요? 네. 그 금융회사에서 비톡촉하는 거 있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집에 찾아오고 그런 추심 활동 그리고 뭐 월급이나 통장 압류하는 강제 집행 이런 게 다 중단됩니다. 와, 그거 정말 숨통 트이겠는데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엄청 도움이 된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상환 기간도 아주 넉넉하게 조정해 줍니다. 원금 갚기 전에 이자만 내는 기간, 그걸 거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신용대출은 최대 1년, 담보대출은 최대 3년까지 둘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원리금 나눠 갚는 기간 자체도 신용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최장 20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야, 10년, 20년. 굉장히 기네요. 당장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또 길게 보고 갚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부실차주랑 부실우려차주, 이 둘은 혜택이 좀 다른가요? 네. 아무래도 상황이 더 어려운 부실차주분들에 대한 지원폭이 더 큽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본인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렵다. 이러면 남은 빚의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네. 80%요? 원금을요? 네, 원금 감면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같은 사회적으로 좀 더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최대 90%까지도 감면폭이 커져요. 이자나 연체이자는 당연히 전액 감면되고요.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최대 90% 원금 감면이라니. 그렇죠. 다만 이렇게 원금 감면까지 받아서 채무 조정이 딱 확정되면요.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라고 해서 채무 조정 받았다는 기록이 올라가긴 합니다. 아, 그게 좀 걸리네요. 불이익 같은 건가요? 예전에는 그 기록이 2년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년만 성실하게 빚 갚으시면 바로 삭제되도록 기간이 단축됐어요. 아, 1년으로 줄었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낫다는 부실 우려차주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원금 감면은 없는 거죠? 혹시 신용에 문제는 없나요? 네,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은 없고요. 주로 이제 금리 부담을 낮춰드리는 혜택을 받게 돼요. 금리 조정이요? 네, 예를 들어서 약정금리가 연 9%를 넘는 고금리 대출이다. 그러면 단일하게 딱 9% 금리로 낮춰주거나 아니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거나 이런 식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부실 우려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신용 점수가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불이익은 없도록 설계됐어요. 아, 정말요? 그건 다행이네요. 네, 물론 기존에 연체 기록이 있었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신용 점수가 변동될 수는 있지만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 때문에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담보대출의 경우도 부실 우려 차주랑 비슷하게 주로 금리 조정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채무 조정 외에 혹시 다른 지원도 좀 있나요? 재기 지원 같은 거요? 아, 네,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폐업하신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데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재창업 교육 같은 걸 받으시고 이걸 잘 수료하시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공공정보 기록 있죠? 그거 1년 되기 전에 미리 좀 없애달라고 조기 해제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한 번 가능합니다. 오, 그런 혜택이. 네. 또 그런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채무 조정할 때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까지 더 얹어서 우대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노란 우산 공제랑 연계해서 재기 지원금을 준다거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통해서 경영 컨설팅이나 건강검진 지원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아, 정말 다각도로 지원을 해주네요. 네. 아,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추경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저소득층 연체차주분들은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로 더 확대하고 분할 상환 기간도 최장 20년까지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서 이것도 아마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이군요. 자, 그럼 이 좋은 제도들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이랑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거 알려주시죠. 신청은요, 온라인이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새출발기금 이렇게 검색하시면 공식 사이트 나오거든요. 새출발기금.kr이요. 거기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네, 온라인으로. 네. 혹시 온라인에 좀 어려우시다 그러시면 전국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가 50곳 있거든요. 아니면 캠코 사무소 26곳. 여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신청하셔도 돼요. 직접 방문도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새출발기금 콜센터는 1660-1378이고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는 1600-5500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니까요.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서요. 아,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되셨습니다. 라거나 지원금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있죠? 네네, 그런 거 많이 오죠. 네. 그거 눌러보면 개인정보 입력하라고 하거나 이상한 앱 설치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수수료 같은 거 먼저 내라고 하거나 이런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가 진짜 많아요. 아, 큰일 날 뻔하네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새출발기금이든 캠코든 정부기관이든 절대 전화나 문자로 광고를 하거나 개인정보 알려달라거나 돈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절대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싶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알려드린 공식 콜센터 1660-1378 여기로 직접 전화하셔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사칭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공식 콜센터로 확인. 명심하겠습니다. 혹시 신청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소도 가능한가요? 아, 네.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한번 취소하시면 그 뒤로 3개월 동안은 다시 신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3개월 재신청 제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 출발 기금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힘든 시기를 겪으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일단 급한 불인 빚 부담을 덜어주고 이게 채무조정, 더 나아가서 재취업이나 재창업까지 도와주는 이게 재기 지원, 그런 좀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제도가 분명히 다시 시작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디딤돌 삼아서 우리 청취자분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그 의지, 그리고 노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활용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나라면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혹은 빚 조정 말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재기 지원은 없을까?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오늘 당장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재취업이나 재창업 프로그램 같은 거 그냥 가볍게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부디 오늘 저희 정보가 청취자분의 새로운 시작에 조금이나마 좀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